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일단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다 안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매도의 순기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은 ABL 바이오 요런 거 하나 두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데이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녹아있나요? 안 녹아있나요? 녹아있죠. 이게 무조건 잘 되라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100%일까요? 100%는 아니잖아요.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되면은 이제 한가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왜 칠까요? 얘가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 포지션을 한 뭐 7에서 8 정도 잡아주고, 공매도를 통해서 이거를 해지를 걸어 놓는 겁니다. 해지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로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포지션이 뭐가 되죠? 이게 바꿔 말하면은 잠정적 매수세예요.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업들이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강세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10개 들어올 물량이 여기서 해지로 들어왔던 두세 개의 물량까지 합해져서 두세 개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0개 들어오려고 했던 물량에서 두세 개가 합해지니까 12개, 13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0% 올라갈 이 ABL이라는 종목이 1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매도를 막연히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공매도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난 고가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가권으로 넘어가야지만 공매도라는 게 리스크로 다가오는 건데,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세력들에게 조금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뽑으라고 하면은 일단 HLB. 왜냐면 HLB가, 요것도 HLB 얘기를 또 하면 길어지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HLB가 미국에서 엘레바라는 자사 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HLB와 코스와 유사하게 선행을 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SK 바이오팜이에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DA 3상을 뚫어서, 이거 뇌전증 신약입니다.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요거 신약을 승인받아서 미국에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바팜이 승인받은 거는 이미 2020년이에요. 벌써 5년 전입니다. 이제서야 미국 시장에 유통망이 깔려가지고, 또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5년이나 걸렸어요. 그럼 제가 보는 거는 HLB가 간암 신약을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의 판매와 뭐 마케팅, 실제로 간암 신약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희귀질환은 아니거든요. 이미 치료약이 있어요. 치료약이 있지만 얘가 메리트는 간암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먼저 권고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미국의 의사들은 새로 나온 약을 무조건 쓰지는 못합니다. 어디선가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어디선가 마케팅적인 요소,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보험 등재도 돼야 됩니다. 3대 PBM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가 좀 많이 남아있고, 또 HLB가 조금 공매도 세력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베타제분들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간암이라는 특성이 아프리카랑 아시아 쪽에 많이 발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 판권 누가 갖고 있어요? 중국 판권 누가 갖고 있어요?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죠. 여기가 최대 지금 수요치거든요, 간암. 그리고 한국은 HLB 생명과학이 갖고 있어요. 일본이 좀 애매한데, 일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HLB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잘 모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한국 이외에 여러 국가 몇 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HLB가 가지고 있고,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거 항암 치료할 돈이 있을까요? 돈 없어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간암이 발병이 되면 죽는 거야, 그냥 아프리카는. 그러면은 HLB가 실제로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유럽, 북미, 남미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북미랑 남미랑 유럽에서는 간암의 발병률이 아시아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HLB에 대한 밸류를 산정할 때 얼마큼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계산을 해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HLB가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이거 승인 받은 걸 가지고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에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침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중국 거는 항소한테 넘겼고 한국 거는 HLB 생명과학한테 넘겼고, 그러면 HLB가 당장 매출을 언제 일으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HLB를 보면 이런 거고, 또 유한 양행 요쪽, 근데 얘네는 이제 제약사다 보니까 뭐 크게 공매도가 들어올 것 같진 않고, 오스코텍 얘는 이제 더 나올 게 없어요. 돈 버는 게 당장에 넥나자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넥나자가 성장을 엄청나게 할 수 있나요? 이제는 기대감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강한 거 방산주 같은 거, 방산주가 뭐 영원히 가겠습니까? 그래서 방산주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공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조선주. 요거는 근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조선주는 이거 공매도 잘못 들어오잖아요. 공매도를 다 죽어요. 나중에 조선주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조선주는 사이클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공매도 들었다가 지금 막 올라가니까는 와 이거 비싸듯이 하고 공매도 들었다가 나중에 쇼커보로 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조선주는 더 갈 수 있다.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간다고 하면은 매력이 있을까? 그런 걸 봤을 때 공매도 애들한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AI 관련주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루닉 같은 거. 얘 왜냐면 재무가 완전 개박살나 있거든요. 재무가 박살나 있는 이런 바이오들, 루닉 같은 거, 뷰노, 바이오 쪽에서 요런 거 이제 공매도 좀 들어올 수 있고, 최근에 또 보로노이 같은 거 굉장히 핫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보로노이가 안 좋다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로노이 수축이 벌써 2.5조입니다. 저도 이거 매매를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빡 눌렸을 때, 그때 막 기술 반환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2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3만원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7만원에 팔았는데 원래 목표가는 1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14만원 막 이렇게 가잖아요. 목표가 12만원이 뭐냐면은 시총 2조 정도였어요. 제가 보는 최대치의 맥시멈을 준 건 2조인데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로노이가 데이터도 잘 뽑아내고 있고 자신감도 있게 뭐 아스코에서 낼 거야, AACR에서 낸다, 이런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임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로 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서 수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라이센스 아웃 논의되는 것도 중국향이거든요. 중국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그리소나 넥나자, 리브리반트 요쪽이랑 이제 겹치지 않는 선에 수세포 폐합 쪽, 그쪽 그 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모멘텀이 붙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2.5도는 지금 인상 단계에서는 너무 비싸다. 좀 약간 프리가 많이 붙어있다, 거품이. 그래서 저거는 약간 투기성이 있어서 저런 것들 공매도 충분히 들어오죠. 저는 솔직히 지금 치라 그러면은 보로노이나 GI 이노베이션 같은 거, 그런 거 공매도 치고 싶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바이오 쪽에서 못 올라온 놈들 많아가지고 이거 쇼커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ABL 바이오 얘기하다 말았는데,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리가캠도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알테오젠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모멘텀이 많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도 있고 뭐 7에서 8조짜리 뭐 더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니네가 돈 벌어? 너 재무에, 니네 창고에 돈 얼마나 쌓아놨어? 유동성은 있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동성이 있으면 니네가 시총 21조의 가치를 하고 있어?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머크의 키트루다, 뭐 특허 분쟁 이런 것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공매도가 주가를 억누를 것이다? 억누르면 어때? 진짜로 7조 8조짜리 라이센스 아웃 나면 그게 뭐죠? 다 잠정적 매수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막연히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봐서 과연 공매도 재개가 무조건 우리 시장에 부담만 줄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많이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공매도가 재개됨으로써 우리한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삼성전자의 시총 비율이 14%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으로 점점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주가 못 가는데 하이닉스가 올라왔고, 이제 LG 엔솔 올라와 주면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요런 시총 상위주들이 쭉쭉쭉 올라와 주면은 삼성전자의 시총이 조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MSCI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툴이 생깁니다. 근데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 금지 국가가 되면 안 돼요. 공매도를 재개를 한 상태여야 돼. 그래서 요번에 공매도 재개하는 게, 공매도를 예전에는 2020년 이후에 코스피 200에서만 했었거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요런 데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는데 이번에는 전면 개방하는 게 그 정부에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시키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냄새가 조금 납니다. 공매도 다 재개하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상법 개정하잖아요. 지금 상법 개정하면 또 여기 들어가는 게 사람들 잘 모르는데 배당 공시를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을 일단 얻어맞고 4월달에 받잖아요. 중간에 배당 이번에 얼마 줄게 그거 나중에 공지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배당락을 맞기 전에 우리 기업은요 내년 4월에 배당을 얼마를 할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왜 얘기 안 해주냐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MSCI에 걸리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상법 개정되면은 주주에게 또 이익을 돌려주자 막 이런 것도 통하지만 무엇보다 배당 정책 이런 거 배당 정책 바뀌고 또 삼성전자의 비중이 비대해지는 거 바뀌고 공매도 이런 것까지 그러면 이제 그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거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거랑 천지 차이가 됩니다. 무엇보다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제일 큰 게 파생 시장의 완화예요. 여러분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어제 그 정도로 밀릴 건 아니었어요. 특히 어제 코스닥이 많이 억울하게 눌렸거든요. 많이 억울하게 눌린 이유가 동시만기일 선물 오쇼 동시만기일의 영향이었어요. 우리 시장이 조금 애매하면은 이 선물 포지션 가지고 엄청 장난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면은 얘네가 지금만큼은 못 가지고 놉니다. 이 외국인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차는 현대차 타야 돼. 국산 거 애용해야 돼. 스마트폰은 애플이 아니라 갤럭시를 써야 돼. 마치 애국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애국을 했을 때 이 기업들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있었나요? 이 기업들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전혀 없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외국인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영권을 침해받는다?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있는 현금으로 분양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까지 많이 해먹었어요 기업들은요. 그거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기업들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 걱정할 거 아니고 기업들이 먼저 우리를 챙겨줬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기업을 챙겨주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공매도 재개돼서 뭐 시장이 뭐 박살난다 뭐한다? 그러면은 연기금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나요 나쁘나요? 우리나라 연기금 작년에 전 세계에서 수익률 상위였거든요. 연기금 바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이 작년 9월달부터 미친듯이 우리나라를 매수해주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시장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연기금은 그런 성격의 자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방어하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이 나가고 있는 것도 표면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계산 다다다 때려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탈한 거 2조밖에 안 돼요. 순 매도가 2조입니다. 2조는 고객 예탁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엑시트가 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매도해서 뭐 조선주도 사고 방산주도 사고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좀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바이오까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